지금 시험은 어찌됐든 1학년은 기본으로 가는 거고요. 공통 수학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니면 고등 수학 상하 이렇게 하는데 그냥 수학이라는 과목이에요. 그거는 그냥 전반적인 베이스가 되는 거고요. 시험 과목은 공통 교과에는 수학 1과 수학 2, 2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과목이 수능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야. 그리고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수능 과목을 배우기 위한 기초를 다지는 시간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배우는 수학이라는 게. 그래서 수학 공부 시간, 국어 탐구, 영어 학습 시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습 시간 배분은 올바로 하고 있나. 그래 N등분하는 친구가 있어. 그냥 오늘 국어 2시간, 영어 2시간, 수학 2시간. 그 다음 날도. 근데 본인이 물론 국어, 영어, 수학 다 부족하면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근데 저는 만약에 제가 국영수가 다 부족해 그러더라도 국영수를 동시에 시작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학년이었어요? 그러면 국어만 노리겠습니다. 1학년이라면 국어만, 2학년이라면 수학만. 근데 1, 2학년 때 만약에 수학이 잡혀 있잖아요. 고3 때 해결이 가능해요. 사례를 한번 말씀드릴까요? 6월 달에 평가원 시험을 본 친구가 있었는데요. 수학은 원체 잘해요. 그래서 수학이 1등급이야. 근데 나머지는 다 3등급이었어요. 다 3등급. 근데 얘가 9월 모의평가 때 이게 수학이 되니까 수학에 투자되는 시간이 적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 공부 시간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1등급으로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탐구 한 과목도 1등급으로 만들더라고요. 9월 달에. 그러더니 수능 때 5월 1을 찍었어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요. 수학이 됐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 이과는 10의 7을 수학에다 투자한다고요. 6, 7을. 그래 수학이 돼 있으니까 얘는 조금만 해도 되는 거잖아요. 다른 과목 공부할 시간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좀 이 낮은 학생들은 좀 저학년의 학생들은 좀 수학을 오히려 좀 더 많이 해놓는 게 어떨까. 물론 내신 공부 열심히 해야죠. 내신 공부는 기본으로 가는 거고 좀 추가적인 시간이 있었을 때 수학 또는 국어에 본인이 부족한 과목에 좀 투자를 많이 해달라는 거죠. 국어도 쉽게 성적이 잘 안 올라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국어를 체계적으로 공부하려고 하지 않아. 그냥 읽히거든요. 원어민으로서의 자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읽어보면 알 것 같아. 그리고 시험을 봐. 어떤 때는 1등급이 나오거든. 그런데 어떨 때는 3등급 나와요. 어떨 때는 2등급, 다시 1등급. 그러니까 등급이 국어가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이 국어 공부 안 하는 애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지 좋아하는 지문 나오면 1등급, 지 싫어하는 지문 나오면 3등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를 공부해야 된다는 생각을 안 갖는 거예요. 그냥 하다 보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잘못된 국어 학습이에요. 그래서 국어도 미리 좀 지문 해석 능력을 많이 키워놓으려고 하면 오히려 싫어하는 지문을 내가 계속 극복하려고 하면 오히려 그게 고3 때 큰 효과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서 시간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럼 또 다른 공부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그냥 다 밀어놨다가 고3 때 이거저거 다 하려고 그러면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전략을 여러분들이 잘 짜셔야 된다. 저번 주에 방학한 것 같더라고요. 이 방학에는 정말 이 충분한 시간 아닌가요?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하나요? 제가 아까 1학년 상담해 줬다고 그랬죠? 그 학생들한테 A4지에다 날짜를 다 찍어줬어요.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공부한 시간을 적어오는 거예요. 그래 기준은 세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몇 시간은 해야 된다. 우리 친구하고 좀 비교해보고 싶은데 아까 2학년이라고 그랬죠. 제 옆에 앉아있던 친구. 네. 하루 몇 시간 공부해요? 네. 그냥 공부 시간, 순수한 공부 시간이요. 지금 방학 기간에. 예. 2시간 반. 여기 비웃었어요? 왜 비웃어요? 그럴 수 있지. 잘하나 보지. 전국 수석하는 애들이 그거잖아요. 교과서 보고 잠 많이 자고. 잠은 왜 많이 자요? 맑은 정신에 공부하려고? 아니요, 할 게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잠 많이 자는 거 아니겠어요? 전국 수석하는 애들이. 우리 친구는 몇 시간 해요? 맨 끝에 앉아있는 집.
네. 하루 몇 시간이에요? 예, 방학이에요. 예? 10시간이요? 6시간이요? 네. 이게 학생들마다 차이가 있죠. 아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봐. 하루는 몇 시간이에요? 24시간에 2시간 반 빼고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그냥 궁금해. 아니, 그러면 21시간 반을 뭐 하는 거예요? 밥 먹어? 잠 자? 그래도 남잖아. 아, 잠을 뭐 겨울잠 자요? 아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24시간인데 그 24시간에서 내가 공부하는 시간을 빼고, 공부하는 시간을 생각하지 말고요, 그 시간을 빼고 남는 시간에 내가 뭐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시간이 나한테 의미 있는 시간인가? 그냥 막 허비를 하면서 그냥 너튜브나 보면서 아니면 그냥 드라마나 보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데 목표는 높아? 그 목표하고 내 현실하고 완전히 언밸런스한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얘기했잖아요. 목표를 낮추시면 되는 거라고. 행복한 게 더 좋죠. 행복이 우선이 돼야지.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나는 조금 더 목표가 높아라고 한다면 그 고통을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이 자기 관리는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얼마 전에 새로운 목표가 생겼어요. 영어 공부를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목표가 있어서 그럼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뭐부터 해야 될까? 회화 위주만 할까? 그게 요령이라는 거죠. 아니, 영어를 회화만 한다고 해서 영어가 되는 걸까? 문법 다 같이 공부해야지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막상 내가 지금 생활을 하면서 그 영어 공부를 위해서 뭔가를 시간을 낸다라는 게 또 귀찮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닌가? 주제만 다를 뿐이지. 저는 운동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보통 오십견이라고 하잖아요. 여기 어깨를 그렇게 주무르고 다녔어요. 평상시에도 이렇게 손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아프니까. 여기 계속 뭉치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뭉쳐 있죠. 맨날 이렇게 쪼그리고 공부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와이프가 PT를 받아보래요. 근데 거기가 체형을 교정해 주는 PT더라고요. 근데 한 2개월 정도 다녔더니 어깨에 손이 안 올라가시네요. 한의원에서 그렇게 침 맞아도 안 되던 게 어떻게 보면 군대 다시 간 느낌이었거든요. 가면 체조시켜요. 숙였다 숨쉬기 운동시키고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요즘 헬스장 가고 그러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근육 좀 만들고 막 복근 좀 생기고 막. 근데 저도 좀 기구 좀 만져봤으면 좋겠는데 저한테는 계속 체조만 시키는 거야. 푸시업, 윗몸 일으키기 이거만 시키네요. 그런데 일주일에 제가 딱 한 번 가는데 그 가는 것조차도 너무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제가. 아니, 일주일에 그 1시간이 뭐라고 그거 가는 것조차도 제가 귀찮아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꼬박꼬박 어떻게든지 가려고 합니다. 절대 빠지지 않고 가려고 합니다. 그건 나를 위해서, 내 몸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상황만 바꿔서 생각을 해봐. 뭔가를 하겠다라는 목표가 생기고 계획은 있어. 그런데 몸이 안 따라주는 거야. 자야 되는 거지. 자야 되는 거야. 자도 피곤하잖아. 자도 정말 저도 궁금해지는데요. 아니, 도대체 21시간 30분을 뭐 하는 걸까? 에? 어떻게 하루를 보내야 되는 걸까? 그러니까 오늘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는 시간? 이게 부모님이 시켜서가 아니고 여러분 다 컸잖아. 여러분들 스스로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걸 다 아는 나이거든요. 관심이 많을 뿐이야. 이것저것에. 이거에도 관심 있지, 이거에도 관심 있지.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거지. 여러분들은 다 의식은 있어. 공부도 해야 된다는 거 알아. 근데 잘 안 되는 것 뿐이거든.
근데 해봤냐고. 한 번쯤은 도전해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 생각도 한번 가져봐요. 학생들이 이런 질문이 많아요. 개념은 아는데 문제 해결력이 부족한 것 같대. 이런 질문하는 애는요, 개념이 없는 애예요. 이거 백발백중입니다. 실제 보면요, 개념은요, 선생님이 가진 개념과 여러분들이 가진 개념이 달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똑같이 반응해야지 선생님이 물어보는 바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러시아어로 막 얘기한다고 쳐봐요. 아무리 쉬운 문제조차도 러시아로 얘기한다면 여러분들한테 그게 어떻게 들릴까요? 무지 어렵게 들리지 않을까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러시아 유학생이 있네? 그거 들으면 어때요? 저 너무 쉬운 건데? 이러죠. 그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개념에서는, 절대 수학에서는 이런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야. 선생님이 가진 개념이나 내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한국, 러시아, 이 차이가 아니다라는 거죠. 실제 보면. 그래서 개념 공부라는 게 사실 수학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과목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개념이 내가 그냥 나는 아직 선생님만큼은 아니잖아 라는 수준이 아니고 선생님이 가진 개념과 내가 가진 개념은 동일시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면 선생님한테 가서 계속 물어보는 거죠. 끈질기게 매달려야 돼. 선생님하고 얘기하다 보면 얻는 게 더 많죠. 내 오개념들도 잡아낼 수 있죠.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거는 여러분들 스스로 해결하거나 친구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오개념이 심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건 정말 조심해야 돼. 근데 선생님들은 오개념을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학교에 있었을 때는 정말 모르는 게 생기면 빨리빨리 선생님들을 찾아가는 게 정말 공부 잘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선생님 여러분들이 이용한다고 이용료 내지 않아요. 너는 지금 나한테 질문을 갖다가 20분 동안 했구나. 내 시간당 페이가 얼마니까 너는 별도의 요금을 내렴. 이러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 얼마나 쉽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빨리 받을 수 있냐 이거죠. 즉각적이잖아요. 우리가 인강보다는 오프라인 강의를 더 즐겨하는 이유가 뭐예요? 현장감, 생생함 이런 거잖아요. 학교 선생님이 생생함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들은 약간 이제 인강이라는 게 시장이 원체 넓죠. 어디서 들을 수도 다 있잖아. 그러니까 입맛만 고급스러워지는 거죠. 마치 우리 선생님은 저만큼 못해? 한 착각이죠, 여러분들이. 그게 이따 말씀드릴게요. 수학을 못해요? 중학교 공부부터 다시 할까요? 수학을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어. 그래서 기초부터 할 거야? 초등학교는 좀 아닌 것 같아. 중학교 1학년 때 거부터 다시 해야지. 그래서 중1, 중2, 중3을 거쳐서 고1 와, 고2 와. 그때 또 모르는 거 나타나. 중학교 때 거부터 다시 기초를 밟아오더라도 고등학교 2학년 때 돼서 또 모르는 게 나타나진다는 거죠. 어차피 모르는 건 똑같다는 거죠. 기초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실제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수준에서 만약에 수학 1을 한다 그러면 수학 1을 공부하면서 모르는 내용이 나왔어. 메모를 잘 해놓고 그것만 채워서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하면 된다는 거죠. 중학교 거까지 내려갈 이유는 없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실수가 많아요. 이 실수 부분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평상시 같으면 실수 안 합니다. 그런데 시간의 압박이라는 이 컨디션이 들어오고 나면 안 하던 실수도 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 경험 있지 않나요? 시험 끝나고 다시 풀어봤어. 2개 빼고는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였어. 너무 억울해. 선생님, 저는 실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제가 다시 풀어봤는데 2개 빼고 다 맞추더라고요. 얘 안 바뀌어요. 이런 애 안 바뀐다고요. 왜 안 바뀌는지 알죠? 지금 본인의 문제가 본인이 실수한다. 그 실수의 이유가 뭔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자체가 시간의 압박이 있었다라는 시험을 본 거였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는 노력을 했었어야 됐다 이거죠. 평상시에 그런 연습을 하는 거죠. 제가 학생들 연습시키는 것 중에 한 가지 중에 뭐냐면요. 전날 수학 문제를 풀 때 어려운 문제 있잖아요. 이런 질문도 많거든요. 선생님, 어려운 문제는 한 문제를 어느 정도 시간을 생각해야 되나요? 30분이요? 1시간이요? 이런 얘기를 질문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1시간 동안 생각할 만한 수학적인 지식이 있을까?
사실 멍 때리는 거거든요. 끄적끄적 하다가 멍 때리다가 그림도 그렸다가 화가가 될 거야. 이런 친구들 많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한 20분 정도 생각을 하고 안 되면 표시를 잘 남겨두세요. 그리고 답을 보면서 내가 왜 이 문제를 못 풀었는지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공부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 그렇게 체크해 놓은 거 있잖아요. 쉬는 시간 10분을 노려. 10분이야. 시작과 동시에 그 10분 동안 그 문제를 풀려고 안간힘 쓰는 거야. 그렇게 시간의 압박을 받으면서 한번 연습도 해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연습 가능해야 될 것이다. 준비를 좀 해보자는 거고, 기출문제만 무조건 돌린다. 이게 예전에는 가능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사실 수능 문제가 딱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30문제의 수학이, 그럼 제가 볼 때 24문제, 25문제는 기출문제와 같다라고 봐야 돼요. 숫자 바뀌었다? 요 정도. 근데 학생들 아까 말씀드렸죠? 숫자 바뀌었다의 느낌이 아니고 다른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념이 완벽하게 들어가 있으면 사실 새로운 거는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수학 포기자예요. 제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이에요. 안 하는 거다. 안 하는 거다. 해도 안 돼. 해도 안 되는 애를 본 적이 있어요. 제 동생. 아까 예체능이라고 그랬죠. 얘는 머릿속에 음수 자체가 없는 애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시키지를 못했었어요. 걔 중학교 때. 그러니까 그런 애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웬만하면 다 할 수 있는 거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내가 수학을 잘하려면 수학을 좋아해 줘야지. 내가 국어를 잘하려면 국어를 좋아해 주고. 그러면 걔가 여러분들 성적을 올려줄걸? 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단지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러니까 뭐든지 관심으로부터 출발이고 그 관심이 분명히 보상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